자, 이번에는 301번 집단사회복지 실천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사회적 목표 모델이 있고요. 상호작용 모델이 있고 치료 모델이 있습니다. 사회적 목표 모델은 집단 성원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 같이 뭔가를 하자, 요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목표 모델의 초점은 민주, 시민, 사회, 요런 거죠.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 요런 것들을 강조하고 집단 내에서의 민주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상호작용 모델에서는요. 상호 원조체계, 상호 서로 돕는 원조체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이때 사회복지사는 중재자 등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적응이나 역기능이라든지 문제나 증상을 제거 혹은 감소하는 것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거고 이때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변화 매개인,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301번 사회적 목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중재자의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은요. 얘는 상호작용 모델입니다. 상호작용 모델이에요. 그럼 사회적 목표 모델에서 집단 지도자는요.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거를 모델, 역할 모델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적인, 집단 내에서의 민주적인 절차를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하고 리을밖에 없으니까 니은을 읽어보시면 상호 원조체계 구축에 주된 초점을 두는 것도 얘도 상호작용 모델입니다. 근데 사회적 목표 모델에서는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든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든지 민주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의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죠. 자, 디귿 그러니까 집단 성원들의 행동이나 인지나 정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전문가, 즉 변화 매개자에 대해서 사전에 딱딱딱딱 정해진 구조화된 개입을 주로 폐쇄적인 집단의 형태로 하는 것은 얘는 치료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리을만 맞아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중시합니다. 302번 집단의 종류와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모델만 골라보면 사회적 목표 모델, 치료 모델, 상호작용 모델이 있는데요. 자, 사회적 목표 모델에서는 개인의 치료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든지 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둡니다. 얘는 치료 모델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치료 모델은 민주 시민의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다. 아니죠. 개인의 치료에 초점을 두는 거고 얘는 사회적 목표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상호작용 모델에서는 집단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뭔가 삐걱삐걱거릴 때 사회복지사가 그때 중재하는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집단 유형하고 관련해서 지지 집단과 그 다음에 치료 집단이 나오는데요. 지지 집단과 치료 집단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자기 표출 정도가 높습니다. 자기 표출 정도가 낮은 치료 집단에는 교육 집단이 대표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과업의 달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은 트리트먼트 그룹이 아니라 태스크 그룹, 과업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얘도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3번 상호작용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본으로 개인과 사회의 조화가 장기적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 내에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이루는 이런 변화들이 결국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성원들이 사회와 그리고 이 개인들 모두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좋은 방향의 발전을 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호 원조체계 개발에 초점을 두는 거 맞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해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화된 개입을 하는 것은 얘는 치료 모델에 해당하고요. 보통 이제 상호작용 모델은 자체적으로 만나서 정해 가는 데 초점을 둡니다. 사회복지사와 집단 성원 간의 협력을 통해서 만나서 목표도 방식도 정한다라고 5번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자, 304번 사회적 목표 모델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조금 낯선 문제인데요. 자, 기본으로 사회적 목표 모델의 핵심 키워드 민주 혹은 시민, 사회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일단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 맞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인플루언서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를 개발하는 역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집단 성원들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자원 개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집단 성원들 간의 소속감이나 결속력은 중요하죠. 이거는 뭐 사회적 목표 모델에서도 그렇고 특히 상호작용 모델에서도 비슷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3번 인본주의 이론에 기초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일단 우리가 상호작용 모델을 다른 말로 중간 모델이라고도 부르고 인본주의 모델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일단 3번은 상호작용 모델에 해당하는데요. 자, 우리가 사회적 목표 모델은 뭐의 변화죠?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형식이에요. 자, 근데 인본주의에서는 자아 실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저스도 매슬로우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잠재력, 성장 가능성, 창조성이 있고 그걸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걸 실현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런 마인드에 가장 부합한 건 상호작용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 혹은 역량을 끌어내고 실현해 나가는 거. 근데 이제 이 사회적 목표 모델은 나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사회의 뭔가를 변화를 위한 데 초점을 두므로 그래서 얘는 인본주의 이론에 근거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회적 목표 모델에서는 이제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5번 터슬랜드와 리바스가 분류한 집단 모델, 이제 사회적 목표 모델, 상호작용 모델, 치료 모델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치료 모델은 사회적 목표를 강조한다 아니죠. 사회적 목표 모델이고요. 개인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단을 강조하는 것은 치료 모델입니다. 역기능 혹은 증상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치료 모델입니다. 민주 시민의 역량 개발은 사회적 목표 모델에 해당되는 거 맞고요. 집단 성원들 간의 투사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게 남 탓하는 거거든요. 나 아니고 제가 그래요 이런 건데요. 집단 성원 간의 투사를 활용한다라는 내용은 토슬랜드와 리바스가 집단 실천 모델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에 어떤 거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집단 프로그램의 치료적 효과예요. 우리가 왜 1대1로 상담하면 되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단을 통해 변화를 지향하는가, 집단이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길래 어떤 장점이 있길래 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306번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치료 요인, 치료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 집단의 재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족에서 뭔가 경험했던 것이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거나 상처가 되는 경험이었을 때 이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걸 교정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재현을 하면서 가해 상황이나 권위에 내가 원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압도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경험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을 겪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래서 폭력 상황을 받아들이게 한다. 이거는 틀리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정화 혹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07번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치료적 효과는 자, 동성애자인 A는요 자신의 성 정체감을 숨겨왔었는데 자, 집단 모임에 참여하면서 야, 비슷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라고 위안을 얻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이거 보편성이라고도 하고 일반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308번 집단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화 뭐죠? 아까 보편성과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나에게 달렸구나를 깨달아요. 다 맞는데 성원들을 순응하게 한다. 이거는 틀리는 얘기죠. 309번 다 나하고 비슷한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거 아까 보편성이라고 혹은 일반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10번 집단 사회 사업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타성.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있구나.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일반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5번 집단 내에서 역기능적인 경험을 재현함으로써 이제 주로는 가족 내에서 내가 겪었던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함으로써 이걸 통해서 이전하고는 다른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요거 또 맞는 얘기죠. 자, 근데 4번 구성원과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고 역전이를 통해,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지도자 즉 사회복지사가 집단 성원을 보면서 내가 막 원래 알았던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 갑자기 막 올라오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구성원 집단 성원들이 역전이를 경험한다라는 말 자체가 옳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311번 집단을 활용한 실천의 치료적 효과가 아닌 거. 자, 보편성이지 고유성이 아니에요. 고유성은 보편성의 반대말로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고요. 이타, 실존, 희망을 고취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3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치료적 효과는 집단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원가족과의 갈등에 대해서 탐색하고 행동 패턴을 수정할 기회를 가져요. 그러니까 가족 경험을 다시 재현을 하면서 내가 그때와는 다른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습니다. 이것을 재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13번 집단 대상 실천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감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요. 유사한 경험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내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새로운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델링, 모방하면서 나 자신의 사회적 기술이 향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원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원가족과의 갈등을 다시 한번 내가 재현하면서 탐색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죠? 자, 3번에서 보면 다양한 성원들로부터 새로운 행동을 학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딘가 다른 데에서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토로함으로써 감정의 정화 즉 카타르시스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학습도 정화도 맞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면서 정화 효과를 얻는다. 이 연결고리가 A 하면서 B 한다. 이게 논리적이지 않아서 얘가 문제가 됩니다. 다 맞는 얘기지만 A여서 B 하다. 뭐뭐 하면서 뭐 하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정화 효과는 어떻게 얻어요? 다른 데에서는 편하게 표출하지 못했던 주로는 억압된 부정적인 감정들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표출하면서 감정의 정화 효과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면서 정화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314번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모방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원들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내 행동을 돌아보며 수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하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 옳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맞고요. 315번 치료적 효과에 해당하는 거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감정을 정화, 카타르시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5번은 모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집단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줄 때 이 피드백하고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걸 물어봅니다. 자, 집단 성원들이 피드백을 요청하면 당연히 피드백을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이나 관계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모호하게 피드백을 하면 지금 뭘 보고 얘기하는 건지 당사자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리고 집단 성원들로 하여금 상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집단 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피드백을 적절히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단점 위주로 피드백을 하면은요, 저항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 탈락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에 대한 골고루 피드백을 하고 단점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적절히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317번 토슬랜드와 리바스가 구분한 사회복지 실천의 집단 기술, 실천 기술 중에서 집단 이제 과정을 촉진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과 사정, 자료를 수집하고 사정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기술이라고 해서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실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집단 성원들의 인지나 감정이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법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집단 과정을 촉진하는 기술,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사정의 기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변화를 위한 기술 중에서 집단 과정 촉진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아니라 얘나 얘에 해당하는 게 끼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4번인데요. 재정의라든지, 그러니까 재정의하고 똑같은 게 뭐죠? 재명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재구성이라고도 얘기하죠. 얘는 문제를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주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얘는요 행동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바꾸는 거예요. 인지나 감정이나 행동을 교정하는 걸 우리가 행동 변화 기술, 행동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인지를 변화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과정 촉진 기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면을 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혹은 우리가 뭐 해석 기법이라든지 초점화 기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실천 기술에서 나오는 그런 기법들은 주로 이 행동 변화 기법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집단의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성원들의 말에 집중하고 행동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가 먼저 의도적으로 자기 노출을 하면서 대화를 끌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범위를 제한을 해서 목표와 너무 관련 없는 3,000표로 빠질 때에는, 그럴 때는 이제 좀 그거를 끊어내는,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내용을 명확히,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말이신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8번 개입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막 어떤 얘기를 막 하겠어요. 그럼 그 자료를 수집할 때 이거 당연히 요약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이건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초기 사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재구조화는요 방금 얘기했던 이 재구성을 번역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재구조화라는 말이 사실 그렇게 적절한 번역은 아닌데, 재구성, 재명명, 재정의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족 치료에서,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 틀어진 가족 구조를 다시 바꾸겠다 이런 의미죠. 근데 어쨌거나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생각을 바꾸든 혹은 뭐 진짜 구조를 바꾸든 이거는 변화 자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얘는 초기 사정이 아니라 실제 집단이 진행되는 중간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개입 기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 사정 기법이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이 자료 수집과 사정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변화시키는 기술이 있는데, 얘는 사정이 아니라 변화, 행동 기술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과제를 수행했으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과제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코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너무 3,000포로 빠지면, 여러분 우리 이 주제에 조금 더 집중합시다라고 지점을 명확하게 잡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종결 시간에는 이 집단 경험, 참여한 경험이 어땠는지를 서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319번입니다. 집단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실천 활동으로 집단 과정 촉진입니다. 옳은 것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불일치가 있을 때, 성원들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불일치가 있을 때는 이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단점 중심으로 피드백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너무 자신의 얘기를, 자기 얘기를 계속해서 상세하게 해요. 그러면 집단 성원들 질려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차원 쪽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제공하는 거, 요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자, 320번 집단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이 너무 개방적이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성원이 들어오면 집단 발달 단계를 안정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집단 발달 단계의 예측이 용이한 것은 폐쇄적인 집단이에요. 2, 3, 4, 5 모두 맞습니다. 하위 집단의 발생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전체 집단에 이 하위 집단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위 집단의 발생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니까 막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집단이 모이면 끼리끼리 상대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기 마련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집단의 규범 혹은 규칙은 집단 내부를 통제하기 때문에 외적 통제의 수준을 감소시킨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외부에서 통제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거 잘 지키면서 일을 할 거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리강령의 기능 자체가 전문직 외부로부터의 통제를 감소시키는, 알아서 잘하도록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단을 할 때 초기 단계에서 집단에서 지킬 내용, 그 다음에 집단 바깥으로는 새나가지 않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그걸 잘 지키면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문제 발생 소지를 낮출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하고 관련된 외부의 개입이 예방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고요. 집단 내 공동 지도자의 참여, 집단 리더가 둘 이상일 때에는 집단 지도자의 역전이,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역전이, 특정 성원에 대해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누군가에 대한 감정이 이게 표출이 되는 상황을 본인은 무심결에 거라 인식을 못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공동 리더가 참여를 하면 이 B가 피드백을 집단 프로그램 끝난 뒤에 선생님 그런 경향이 좀 있던데 그때 감정이 격해지신 이유가 혹시 뭔지라고 물어보면서 통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A는 자신의 집단에서 보이게 되는 역전이를 스스로 조금 조절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애적인 성향을 가진 성원의 경우 집단의 적절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도취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는 적절히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얘기만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집단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321페이지 1번 집단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단 과정을 명료화한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집단 성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집단 상호작용 방식을. 자, 그래서 집단 성원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집단 성원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집단 성원들이 끼리끼리의 상호작용보다는 사회복지사와의 의사소통이 중심이 되죠. 이걸 기둥형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단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집단 성원 간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끝까지 사회복지사와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거,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특정한 집단 과정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집단의 진행 과정에서 이거는 뭔가 너무 산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초점화가 필요한 상황이네 라고 하면 그때는 선택적으로 초점화 기술을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은
직면을 좀 시켜줘야 될 상황이네. 이러면 그때는 직면 기법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계속해서 특정 상황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반응. 지금 이거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거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그에 부합하는 기술을 사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직면은 참여를 촉진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불일치와 모순을 인식하게 하는 기법인 거죠. 자, 그다음에 집단 목표는 집단 초기 단계에서 설명하고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22번 집단 회기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 예를 들어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그럼 이제 각 회기가 정해진 시간이 있을 거예요. 뭐 60분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90분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회기가 딱 끝났을 때 이 집단 회기를 마무리하는 것과 관련돼서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회기에 대한 오늘 회기가 어땠는지 뭐 집단 성원들과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관찰한 내용이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기 중 제기된 이슈를 다 마무리하려다 보면 원래 계획된 내용이 이제 예를 들자면 내용만으로도 시간이 이미 초과가 돼서 시간이 초과가 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기 내에 제기된 이슈를 다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러면 미리 구조화된 정도가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단 원래 회기 계획 내에서 충분히 이제 다룰 만한 내용 그리고 시간 범위 내에서 소화가 가능한 내용은 다루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될 때 그때 다루자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 제기된 이슈를 다 마무리하고 끝내야 된다. 이건 틀리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회기에서 다룬 내용을 집단 밖에서는 어떻게 적용할지 오늘은 우리 이런 걸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집단 안에서만 그렇지 않고 이거를 실제 어떻게 실행을 하거나 실천을 할지에 대한 계획 다음 주까지의 이제 계획들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회기에 다루기 원하는 주제나 문제가 있는지는 아까 이제 회기 중 새롭게 제기된 이슈가 있으면 다음번에 이런 주제들을 추가로 좀 다루기를 희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323번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 갈등이 너무 심해서 조기종결을 하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갈등을 제대로 중재를 해서 그거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이제 빠른 종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집단 규모가 클 땐 사실 혼자서 과정을 제대로 촉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동 주도자를 코워커를 두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으로 이제 우리 집단 규모가 예를 들어 한 5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면 여기서 이제 한 2명이 결석을 한다. 그래서 3명만 남으면 사실 너무 소수일 때도 집단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단으로서의 어떤 그 효과, 역동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원이 들어와서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규칙은요, 초기, 그러니까 보통 첫 회에 집단 목적과 집단 규칙과 집단 성원들의 역할을 함께 정해요. 그래서 4번은 사회복지사가 다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집단 자체가 의도적인 집단, 목표 달성을 위한 의도적인 집단 활동이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324번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직면하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직면하기는요. 개인 대상이든 가족 대상이든 집단 대상이든 초기에 사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커요. 왜냐하면 비난하는 것 같아서 저항감이 생겨서 초기 탈락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 단계가 아니라 보통은 중간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니은 니을이나 니은 디귿 니을이기 때문에 디귿을 보시면 되죠. 말과 불일치를 밝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말 사이, 말과 행동 사이, 행동과 뭐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의 가치관 사이가 모순 혹은 불일치한다라는 걸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서 디귿은 옳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이 맞아요. 자, 니은 집단 성원이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자기 안에 모순이 있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 니은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실제로 어떤 식의 모순이 있는지 불일치하는지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줄 때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면 저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얘기하는 것과 납득이 잘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식을 시키는 거고 그게 지금 현재 집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25번입니다. 집단 활동 중 발생하는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성원이 피하고 싶은 주제가 논의될 때 저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집단뿐만 아니라 개인 가족 대상의 실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제안한 과업의 실행 방법을 모를 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럴 때도 마음속에 저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저항하는 이유를 무시해야 되나요? 아니죠. 이 사람이 저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탐색,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저항을 해결한다면 오히려 그걸 기회로 집단 활동이 더 촉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저항에 대해서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저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쉬도록 할게요.